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2014년부터 17년까지요. 커말 1급 필기 엑셀 수식과 함수 파트 문제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 나름대로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수식 개론, 뭐 내장함수, 배열수식, 그죠? 또 내장함수에서는 기본함수, 선택함수, 요약함수 그렇게 나눠봤고요. 먼저 수식과 함수에서 수식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답이 3번이다 하고 뭐 3번을 외우는 것보다 왜 3번인가에 포커스를 좀 두고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길어지면은 본인이 알아서 이제 걸러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길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일단 엑셀이나 액세스에서는 이유를 알고 암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14년 6월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작성 과정을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수식 개론인데요. 셀 범위를 참조할 때는 시작 셀 이름과 마지막 셀 이름 사이에 콜론이 입력된다. 셀 이름이라는 것은 제가 좀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셀 이름이 아니라 주소겠죠. 셀 주소와 그리고 셀 주소와 주소 사이에도 콜론이 있을 때는 연속 범위죠. A1에서 A10이다 그러면은 A1부터 A10까지 10개를 의미하고요. A1, 쉼표하고 A10을 하게 되면 A1과 A10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언급을 좀 안 해줬기 때문에 콜론이 입력됐을 때는 연속, 컴마가 입력될 때는 비연속이다. 원래 또 비연속과 연속 두 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워크시트의 값을 참조하는 경우 해당 워크시트 이름에 알파벳 위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워크시트의 이름은 큰 따옴표로 묶인다. 자, 원래 동일한 시트를 만약에 제가 A1을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A3셀에 셀 포인터를 놓고 동일한 시트는 A1만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시트에 A1을 쓰겠다 그러면 앞에 시트명이 오고 느낌표를 하고 셀 주소가 여기에 이렇게 옵니다. 물론 A1 같게 되면 A1이 오겠죠. 이런 이유는 동일한 시트인지 다른 시트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광주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경기도 광주인지 아니면 전남 광주인지 그것을 구분해야 되듯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트명이 공백이 있거나 띄어쓰기가 있거나 또 특수문자가 하이픈 같은 특수문자가 있거나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숫자로 시작하거나 7월 같이 이러면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합니다. 큰 따옴표도 틀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는 하고 만약에 뭐 수식 개론이라는 이걸 한 칸 띄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이해 가시나요? 근데 여기는 워크시트 이름에 알파벳 위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럼 알파벳 위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 숫자가 올 수 있다는 건지 앞에 오는 건지 뒤에 오는 것도 언급이 없지만 일단 작은 따옴표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식 안에 문자나 숫자에는 글꼴 서식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수식에는 글꼴 서식의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또 수식과 연산자 사이에는 띄어쓰기도 또 의미가 없습니다. 외부 참조에는 통합문서의 이름과 경로가 포함됩니다. 이 외부 참조라는 것은 A라는 엑셀 파일과 B라는 엑셀 파일 따로따로 있을 때 B가 A를 참조할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A 파일을 뭐 확장자까지 XLSX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파일의 이름에 대괄호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트명이 오고 셀 주소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트명하고 셀 주소가 오면 같은 파일에
다른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괄호가 오게 되면 경로도 앞에 이제 이 A 파일을 닫게 되면 경로가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경로와 파일이 이제 파일 이름이 표시가 된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 외부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영부영 공부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디테일하게 좀 공부하시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습은 별도로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한번 요것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수식 개론 띄어쓰기를 했죠. 예, 여기에 가서 같은 시트면은 그냥 셀 주소만 오고요. 다른 시트는 수식 개론을 이렇게 찍고 A1을 찍으면 이렇게 셀 주소가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7월이라고 썼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숫자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수식하고 마이너스 개론 이렇게 쓰셨다 그럼 특수문자가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 처리가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좀 가시나요? 예. 좀 빠르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두 번째 2014년 10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차원 참조. 요 3차원 참조라는 것은 어떤 걸 3차원 참조라고 하냐면요. 시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시트 1부터 뭐 연속적으로 시트 4까지 뭐 A1 셀들의 합을 구하겠다. 그럴 때 사용하는 수식이 이게 3차원 참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가 한 수식을 적용을 할 때 그럴 때 저희가 3차원 참조다. 보통 이제 통합을 쓰기 때문에 3차원 참조를 잘 안 쓰는데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 시트의 동일한 셀 데이터나 셀 범위를 참조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셀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셀 범위도 할 수 있고요. 자, 시트 2에서부터 시트 4까지 A2 셀을 참조하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아까 좀 전에 땡땡이 연속 범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트 2 땡땡 시트 4 땡땡 그 다음에 느낌표 A2 셀을 찍으면 3차원 참조가 되는 거예요. 시트 2부터 시트 4의 A2 셀을 모두 더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3차원 참조는 sum이라는 함수도 average, count, std, ev 등과 같은 이런 숫자 관련 기본 함수들은 모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배열 수식은 이제 3차원 참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배열 수식이라는 건 수식이 중괄호라고 하죠. 집합기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수식이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서 수식을 마무리하는 수식을 우리가 배열 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배열에다가 넣을까 3차원을 내장함수에다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배열에다가 안 넣고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은 3차원 참조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네요. 한번 실습을 해보지 않으시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시트 2에다가 A2에다가 10을 쓰고 시트 3에다가 20을 쓰고 30을 쓰고 시트 4에다가 여기에다가 아무데서나 합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sum 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시트 2를 찍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4를 찍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원하는 셀을 클릭을 하시면은 뭐 범위를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 3차원 수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다시요. 시트 2를 찍고 Shift를 누르고 시트 4를 찍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5년 10월달 문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이제 순환 참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C1에다가 저희가 수식의 결과를 지금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식의 결과를 표시할 곳에 다시 인수로 참여를 시키게 되면, 즉 인수로 참여하면서 결과를 동시에 두 개를 표시하게 되면 이때 순환 참조가 걸려요. 이것은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려나요? 10, 20 더하기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요. 이 REF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식에 참여하는 셀이 A1이라는 셀이 있는데 A1 셀을 삭제를 해버려서 셀이 유효하지 않을 때 REF가 오류가 나옵니다. 넘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아웃 오브 랭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웃 오브 랭지, 범위를 벗어나는 인수의 의미 없는 숫자들을 표시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안에 sqrt라는 루트 함수가 있죠. 여기다가 저희가 양수를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허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num이라는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수의 숫자 값을 제대로 쓰지 않고 범위를 벗어날 때 그때 num, out of range, 유효성 오류 메시지 창, 이건 뭐 관계없는 거고요. 답은 이제 순환 참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에서 통합 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이용하면 3차원 참조를 한다. 이거 맞고요.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하여 수식을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모든 셀에 빠르게 수식을 입력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실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수식의 결과값을 상수로, 값으로 변환하게 하려면 편집 상태에서 F9를 눌러주면 되고요. Alt는 안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 실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배열 상수, 이것도 배열에다 넣으려다가 이 세 개가 일반 내장 함수라서 들었는데, 배열 상수에는요 숫자, 문자, true, false, 논리값, 그 다음에 오류, 요거밖에 합니다. 수식이나 연산자는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자, 여기다 저희가 이제 얘하고 얘를 서로 곱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오른쪽 귀퉁이 하단부 얇은 곳에서 채우기 핸들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연속으로 이어져 있어야죠. 자, 이걸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축키죠. 그게 수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셀 주소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 가지고요. 컨트롤 V를 하셔도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해도 되고, 수식을 계산한 후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때 컨트롤 엔터를 쳐도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수식을 완성할 수가 있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F9 하나만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1 더하기 2다. 이 상태에서 F9를 누르면 의미가 없고요. 릴로드가 되는 거고, 새로 고치며 편집 상태가 돼야 돼요. 더블 클릭을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해서 F9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F9는 참고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수식이 복잡할 때는 블록을 이렇게 하시고
블록 여기만 해도 되고요. 하고 F9를 누르면 그 블록만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 F9지 Alt F9가 아닙니다. 자, 또 수식에 관련된 문제가 앞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죠. 이것은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류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는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넘은 잘못된 숫자 값이 아웃 오브 랭지 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임 오류는 이름으로 정의되지 않은 텍스트는 큰 따옴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식에 최우성 이게 바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문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강사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최고 이렇게 예.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가령 저희가 썸 함수를 쓰게 되면 판매 수량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산이 딱 엔터를 쳐서 했더니 결과가 뭐 76이라 나오더라. 그럴 때는 이것은 이제 이름으로 정의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정의된 건 큰 따옴표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수식에서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를 큰 따옴표로 묶지 않고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요. 네임 오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value라는 것은 뭐냐면 value는 오류가 참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 오류는 배열 수식에서 엔터를 치지 않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지 않고 엔터를 치게 되면 value 오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야 될 인수나 피연산자에 문자를 집어넣는 경우도 value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겠죠. 1 더하기 5성 이걸 해라. 그러면 원래 산술연산자는 피연산자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를 넣게 되면 value라는 오류가 뜬다 그 말입니다. 배열 수식도 마찬가지고요. 배열 수식이 들어있는 범위와 행 또는 열수가 같지 않은 배열 수식의 인수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value가 뜨고요. 예를 들어서 높이가 같지 않다 이 말은 같은 높이에 있는 것을 곱해줘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하게 잡은 그런 경우예요. 일단 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차 범위라는 게 있어요. 교차 범위. 교차 범위라는 것은 범위 두 개가 서로 겹차를 할 때 공통에 해당하는 범위가 계산에 참여할 때 그때 참조 범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교차 범위가 없을 때 발생하는 그런 오류가 이제 널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차 범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나를 하고요. 제가 그 다음에 3, 7 이렇게 했다 가정을 한번 하고요. 자, 썸 들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칸 띄고요. 이게 교차 범위예요.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범위가 교차되는 요 값만 계산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4, 5, 6이니까 1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교차 범위를 없게 하면 과연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칸 띄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교차되는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오류가 널이에요. 그러니까 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배열 수식 같은 경우를 저희가 여기하고 곱하기 하고요. 여기를 곱하고 또 여기를 한꺼번에 3개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47에 28이 나오고 여기는 80, 250 여기는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제 할 건데 이 3개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범위를 잡아주고 결과가 3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냥 엔터를 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가 아니라 이렇게, 이건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원래 한번 수식이 입력되면 일부 변경을 일부만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냥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밸류 오류가 나오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는 하고 최우성을 쓰게 되면 이렇게 네임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우성은 큰 따옴표를 해서 이렇게 써라.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sqrt라는 함수가 루트인데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다. 그럼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out of range라는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파워라는 함수가 이제 승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값을 엑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숫자를 엄청나게 크게 넣어버리면 2에 456,789 승이거든요. 이제 값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넣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름 정의를 제가 여기다가 했습니다. 이름 정의는 1, 2, 3만 할까요? 그냥 여기 4, 5, 6까지만 최우성이라고 이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띄어쓰기 불가능하고, 이름은 고유하기 때문에 모든 그 하나의 파일에 이름이 하나밖에 같은 이름은 등록이 하나밖에 안 된다. 그죠?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시험에 또 나오죠. 만약에 sum 하시고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면은 파란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름 정의가 된 거고, 모르겠다 그래도 엔터를 쳐서 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제대로 이름이 등록이 된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만약에 이름이 되어 있지 않은 우성을, 만약에 이 우성은 없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하면 네임 오류가 나오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수식에 대한 개론을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